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50년 전 아버지와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사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정호 회장의 딸 박영숙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를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외모만으로 판단받고 내쫓겼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호 사장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이사회실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아침 햇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웅장하게 솟아있는 한 대기업 본사 앞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 커피 한 잔을 들고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로 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고 해진 검은 외투를 걸친 채 구부정한 등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 회사의 젊은 사장, 강민호였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냉철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훑어본 뒤 곧바로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직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분을 좀 정중히 모셔다 드리세요. 회사 앞에서 저런 일은 곤란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보안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사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민호 사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처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보안 직원이 다가오자 깜짝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이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그리움과 애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곳에서는 그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직원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곧 시계를 확인하며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하루 중 처리해야 할 작은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가 내쫓은 그 할머니가 이 회사와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할머니는 멀리서 다시 한번 그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의지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숨겨진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사 앞을 떠나며 걷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75년 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25살의 아름다운 여인 박영숙이었습니다. 지금의 할머니였죠. 당시 그녀는 이 땅에 첫 삽을 뜨는 아버지 박정호 회장의 곁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바쳐 회사를 일으켜 세우셨고, 영숙은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언젠가는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후계자였습니다. 영숙아,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란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이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영숙은 아버지의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훌륭한 경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28살에 결혼한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영숙은 홀로 회사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여성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얌전히 재혼이나 해서 살림이나 차리지. 친척들과 주주들의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혼자서 버텨보려 했지만 경험 부족과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회사는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영숙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가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박정호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때로는 그 시절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다.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보고 싶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일은 그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곳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내쫓김을 당했으니까요. 특히 그 젊은 사장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숙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세우신 회사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5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의지의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영숙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히려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이 회사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영숙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박정호 회장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다시 그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서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었죠. 출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아냐? 왜 또 오셨을까? 어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안쓰럽긴 하지만 회사 규정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 강민호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나타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민호는 큰 걸음으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는 그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의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진단했지만 영숙의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아버지의 회사에 다시 가려던 내 마음이 잘못된 걸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영숙아, 내 친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순자는 영숙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비서실에서 일했던 그녀는 영숙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영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문 들었어. 우리 회사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영숙아, 왜 혼자서 그런 무리를 했니? 영숙은 순자에게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회사를 보고 싶어서 갔던 일, 그곳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모멸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때로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아, 그 젊은 사장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야. 만약 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순자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누가 믿겠니? 50년 전의 박영숙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순자는 영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겉모습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박정우 회장님의 딸이고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회사 창립 당시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박정우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영숙의 모습, 첫 번째 공장 준공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봐, 이 사진들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박정우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회장님이 얼마나 직원들을 사랑하셨는지도. 영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란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은 있을 수 없어. 순자가 영숙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일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회장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회사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는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야. 그래도 순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이제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순자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숙아. 너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어. 진실의 힘, 정의의 힘이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정호 회장이 직접 쓴 편지와 회사 창립 당시의 정관, 그리고 영숙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걸 보관해 왔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 영숙은 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에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나 봐. 순자는 영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그 젊은 사장도 직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진짜 박정호 회장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영숙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의 정신도 함께 사라지는 거야. 나는 박정호의 딸 박영숙이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회사의 품격과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보안팀 즉시 조치하세요. 영숙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전 아버지에게서 배운 당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특별한 인연이라고요? 민호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주식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영숙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회사 앞에서 소동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제발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주변에 모인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지만 사장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의 눈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과장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냐? 할머니한테 저렇게까지. 쉿, 사장님이 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회사 규정은 규정이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민호 사장이 합리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모습은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왜 이곳에
그만하세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정말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영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제부터 쌓인 스트레스와 모멸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몇몇 직원들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영숙이 실려가는 동안 직원들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쓰러질 때까지. 소문은 회사 안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민호 사장을 존경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원래 좀 차가우시긴 하지만 오늘은 너무했어.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퇴원했습니다. 순자가 준비해준 단정한 옷을 입고 소중한 증거들이 든 가방을 들고서 다시 그 회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결심이었죠. 영숙은 회사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소동의 주인공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무슨 일이?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간부분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셉션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이 할머니를 각별히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숙의 진지한 태도에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내쫓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그는 이번에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기획부 김 부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영숙은 김 부장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 회사 창립자 박정호 회장의 딸 박영숙입니다. 김 부장은 깜짝 놀라 영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회사 창립 당시의 사진, 박정호 회장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눈앞의 할머니를 비교해 보니 분명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회장님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회사와 멀어져 살았지만 아버지가 세우신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역사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창립자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며칠 전 사장이 그렇게 냉대했던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 사실을 사장님께 바로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며칠 전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도 모르셨던 일이니. 하지만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또 회사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이분은. 민호는 영숙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죠, 이건? 설마 이 사진들로 자신이 창립자의 딸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김 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김 부장. 민호가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유명한 회사에 나타나서 자신이 창립자 가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민호는 사진들을 훑어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요즘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진짜 창립자의 딸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건가요? 영숙은 민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들을 보시면. 증명서요?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이라던데. 김 부장은 사장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분명히 진짜인 것 같았는데 사장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김 부장, 업무에 집중하세요.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민호는 영숙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시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기 행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영숙은 사진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사장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김 부장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이라면 어떡하죠? 사진들이 너무 실제 같았는데. 김 부장,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만약 정말 창립자의 딸이라면 진작에 나타났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회사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정말일까? 라는 궁금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회사를 나간 지 몇 시간 후 강민호 사장의 사무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민호와 법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법무팀장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입니까? 법무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그 할머니가 허위 사실로 회사를 기만하려 한다면 사기 미수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님, 앞으로 저 할머니가 회사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더 이상 이런 소동을 용납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인근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몇몇 직원들이 영숙을 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있었고 두 할머니는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어제 그 할머니야.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 카페에서 순자는 영숙에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그 사장이 너무 고집스럽구나.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해. 순자야, 더 확실한 증거라면?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유언장이야. 그리고 당시 회사 등기부등본과 내가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주식 증서들도 여기 있어. 영숙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서류들을 정리하셨었지. 그래. 이 서류들이 있으면 누구도 내가 가짜라고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카페 안의 직원들에게 일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회사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늦게 민호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유언장과 주식 증서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민호는 즉시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장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요. 사장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증거요?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우리 회사를 기만하려는 게 증거 아닙니까? 더 기다리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의 작은 원룸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혹시 대우그룹 본사에서 자신이 창립자의 딸이라고 주장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박정호 회장의 딸입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실한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식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증거라고 하시는 서류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숙은 순자가 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였지만 50년이나 된 오래된 서류들이라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일단 서류들을 정밀 감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할머니가 허위 사실로 회사에 피해를 주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그 순간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자 순자는 분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숙이가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50년 전부터 박정호 회장님과 영숙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도 증인이시군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이 간 후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장님이 경찰까지 부르셨다는 건 정말 가짜인가 봐.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사장님 판단이 맞을 거야. 하지만 김 부장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의 젊은 여성과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 회사 자료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5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김 부장은 그날 밤늦게까지 회사 지하 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속에서 50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실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김 부장은 드디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 회사 창립 당시의 공식 기록이 담긴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창립 멤버들의 사진, 정관, 그리고 가족 관계를 기록한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 부장은 박정호 회장의 가족 사진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영숙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박정호 회장의 장녀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숙의 서명이 여러 서류에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할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 김 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할머니 거는 이미 경찰에 넘겼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그 할머니가 정말 박정호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김 부장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50년 전의 회사 기록들,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영숙의 서명이 담긴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특히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말입니까? 네, 사장님. 회사 자료실에서 찾은 공식 기록들입니다. 박영숙 여사는 분명히 창립자의 딸이 맞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립자의 딸을 구걸하는 사람 취급하며 내쫓았고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으며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김 부장,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직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경영자로서의 평판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께서 이사회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함께 오셨어요. 민호와 김 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진 것입니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에 영숙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순자가 함께 있었고 뒤쪽에는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모욕과 억울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 창립자 박정호 회장의 딸 박영숙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오래된 임원들은 영숙의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0년 전의 사진들, 아버지의 친필 편지, 출생 증명서, 그리고 순자가 보관해온 각종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전 이 회사가 창립될 때 아버지 곁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를 단순한 이익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내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입니까? 이사회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숙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나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이사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안 이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영숙 여사님,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나 영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창립 당시 막내 직원이었던 최 이사입니다. 여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영숙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영숙이 나가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